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싸이 열풍이 다시 한번 세계 음악 시장을 달구고 있죠. 어제는 빌보드 핫차트 5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10년 만에 앨범을 낸 조용필 씨의 신곡으로 우리 음반 시장도 때 아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만 63세에 돌아온 아이돌이다 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건재한 조용필 씨의 모습에서 많은 중장년층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낙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조용필 씨의 활약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겠죠. 박희준의 경을 치다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대신해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 고민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쉴 때 못 쉬는 분들은 이제 다른 날을 대체해서 쉬는 게 당연한 권리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삶의 가치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그 중소기업에서는 일주일 일하는 것도 빡빡한데 그게 대체 휴일이 돼가지고 근무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일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체 휴일제 도입 사실 요즘 처음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0년도에도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논란 끝에 아직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다 하는 결론으로 보류되고 말았죠. 역시 이번에도 관련 법안 발의는 4월 임시국회를 떠나서 9월 정기국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어렵고요. 앞서 인터뷰를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합의도 아직 모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제, 말 그대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통과되면 다가오는 어린이날부터 시행하자는 여론이 일었었죠. 안타깝게도 이번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지 못해 내심 아쉬운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체휴일제에 대한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팽팽합니다. 이미 충분히 쉬고 있다는 여론과 대체휴일을 통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을 끌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만 있는 가운데 노사정의 토론과 합의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을 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경제원 권혁철 전략실장 나오셨고요. 진보정의당의 정책연구원 이의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두 분이 서로 질문과 답을 나누면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체 휴일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실장님.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그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예.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 자체가 OECD 평균의 약 62%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만 쫓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건비를 더 늘리는 더 쉬는 날을 더 많게 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좀 반대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중소기업하고 영세기업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인건비 상당히 늘려버리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대나 그 LG 그다음에 롯데에서는 자발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 일부러 법적으로 해가지고 규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휴가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사실 휴가를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형편이죠. 그거는 그런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휴가가 있는데 못 쓴다는 것은 휴가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그걸 대체 휴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휴가도 안 쓰고 있는데 그걸 다시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진보정의당의 이현영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체휴일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이제 가장 큰 근거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현재 1년 평균 총 근로시간이 약 2,200시간이 돼요. 예. OECD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멕시코와 더불어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멕시코가 한 2,200시간 전후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 1년 총 그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약 1,700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4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네덜란드에 비춰서 봤을 때는 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약 한 60% 정도 더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도 한 27% 정도 예. 더 많은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12달을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14달을 일하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가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대체휴일제를 놓고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이렇게 내놓는 통계를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근로시간 수를 얘기를 하셨는데 또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 휴일 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휴일 수는 좀 어떻습니까? OECD 평균 국가들과 예,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휴일 수를 가지고 그걸 줄여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공휴일이 지금 한 15일 또는 근로자 날까지 합쳐 16일로 되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 한 14일 정도고요. 독일이나 미국은 한 11일, 10일 정도, 그다음 호주가 한 12일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ECD 평균이나 선진국 평균을 보면 11일 내지 12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휴가 일수가 그렇게 공휴일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럼 우리가 약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대체 휴일제를 논의하는 것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휴일제를 안 쓰더라도.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겹치다 보니까 15일, 16일이지만 약 12일, 13일 정도가 됐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전체 평균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나갔던 겁니다. 권 실장님, 궁금한 게 대체휴일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한 며칠 정도를 더 쉬게 되나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약 예. 이틀 내지 3일 정도를 더 쉴 수 있다고 봐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틀 내지 3일이 사실 기업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상당히 될 수 큰 있다. 부담이죠.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일단 법정 휴일이 되고 나면은 그게 우리나라 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놀아도 예. 임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공장은 노는데 임금은 나간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공장을 놀릴 수 없어가지고 공장을 돌리면 거기는 휴일 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게 평상 임금의 150%를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추가적인 인건비만 약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거죠.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연구원님 아까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사실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예. 결국에는 우리 국가 경쟁력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박사님께서 워낙 많은 논점을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예.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하나씩 모르겠는데 반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예. 공휴일 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 미국
그 연방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게 한 10일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게 15개, 15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작년 12월에 예. 대통령령 국경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15일로 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자치정부에서 별도로 또 한 7, 8일 정도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휴일입니다. 일본 도쿄도의 예를 들면 그러면 한 6일 정도의 휴일인데 이 중에 예. 뭐 토요일, 일요일 꼈다고 뭐 최대한 가정을 해도 한 5일, 6일 정도가 4, 5일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예. 게다가 일본은 샌드위치 데이라 그래서 목요일 날 휴일 공휴일이면 금요일 날도 쉽니다. 그럼 목, 금, 토일 이렇게 쉬고요. 또 화요일 날 공휴일이면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샌드위치 데이라고 해서 쉽니다. 그 연방제 국가인 미국, 독일, 호주 그리고 지자체의 권한이 더 조례로 좀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20일 이상이고요. 평균 25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일본만 약간 적어서 한 21일, 22일입니다. 이거 전부 다 쉬고 있죠. 대체휴일제하고 샌드위치 데이하고 그래서 빠짐없이 쉽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약 12일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거 한 2, 3일 정도 늘리자는 거고요. 박사님께서 2일, 3일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대체휴일로 늘어나는 게. 예. 이번 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그 2일이 늘어나는 거고요. 예. 토요일까지 포함했을 때야 3.3일 정도 늘어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3.3일 늘어나는 거 가지고 제 생각엔 우리나라 경제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네, 예. 한 말씀만 말씀하시죠. 더 드리면 일주 44시간제에서 일주 40시간제 됐을 때 우리나라 경총, 전경련, 대한상이 재계에서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바뀌었다는 건 지금의 대체휴일제 약 10배 정도 되는 그런 파급력을 갖진 효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땠습니까? 2004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그때 경제 성장률이 5.0%였고요. 2005년도에는 5.4%였고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된 2005년, 6년에는 전부 다 5%가 넘었습니다. 예. 2008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나 2009년, 2011년, 12년 유럽발 경제 금융위기 때나 좀 낮아졌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국가 경제는 큰 부담이 예. 없을 것이다는 예, 말씀인데 맞습니다. 예. 아까 권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지금 대기업에서는 사실 대체휴일제를 많이 시행들을 하고 있고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런 어떤 대기업의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일용직들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 그런 서민들에게 이게 대체휴일제가 법제화되게 되면 지금 계속 이제 삶의 질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로 시간이라든가 뭐 휴일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좀 경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현재 공휴일은 예. 대기업에서는 휴일로 쉬고 있고요. 대체휴일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예, 또는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많이 소기업의 얘기되고 있고요. 그런 근로자들은 공휴일날 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그렇죠. 현재 법적인 의미로는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노사협의회에서 기업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규정의 현재 규정을 보면 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의 법안은 휴일에 관한 공휴일에 대한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도 약간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원래 받아야 됐던 유급휴일에 대한 그 수당 그 임금과 실제 근무했을 때의 일일치의 임금 뭐 0.5를 가산하느냐 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지금 중소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일용직들 쉴 수 있는 날을 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기업이 그 현재 상태의 어떤 경쟁력, 그다음에 현재 상태의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이 더 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문제는
4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특히나 중소기업의 영세기업에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건비 상승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많이 문을 닫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역시 좋을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임시직의 일용직들은 예를 들어서 그날 휴일이라 그러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 당신 쉬는 게 좋다 해가지고 쉰다는 것은 강제로 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손실이 4조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총 자료에서 예. 보도 자료를 보면 4조 5천억이라고. 4조는 저기 그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경총 전체 규모를 이야기를 했고요. 경총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직접적인 임금,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게 4조 5천억이에요. 그 외에 28조가 들어서 총 32조의 경제 손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예. 그 주장의 허위성을 한번 제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총 생산량이 127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조업일수가 250일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일당 5조 원을 우리나라에서 그 일반 일일 생산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조 원 정도 된다. 예. 그러면 32조 원이 되려면 최소한 전체 국민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올 스톱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만 있어야 되고요. 어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서 소비를 하면 거기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도 모두 올스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손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통계가 좀 왜곡된 것이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죠? 통계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으면 10배 정도 일주 40시간 이제 도입하면서 지금 휴일 대체 10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400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400조면 1270조의 4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가요? 4분의 1인가요? 근데 우리나라 한 5% 정도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통계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토요일을 이제 휴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얘기는 문화나 여러 가지가 향상될 것이고 추가적인 일자리 60만 개가 나올 거라 했습니다. 그럼 나왔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하셔야죠. 그 통계는 제가 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2, 3일 더 놀게 되면은 지금 내수 진작 될 효과가 것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활발화될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건데 10년 전에도 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시키면서 그때 구체 수치까지도 6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거라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 또는 논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또는 내일 휴일 대체제를 하면 수요가 막 늘어나서 생산 유발 효과가 늘어날 거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만 재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산 손실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 손실 효과만 주장하는 이 극단적인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생산 손실 효과만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꼭 밖에 있어야 됩니다. 레저, 교육, 학원도 안 다녀야 되고 여행도 안 다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어느 정도 서로 상쇄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주 5일제 경험을 비춰보니 큰 효과 없더라. 더더군다나 주 5일제, 주 40시간제 할 때의 10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 아닙니까? 그 정도 충격 감수하지 못할 정도의 허약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1960년대 500불, 600불 이런 국민소득의 나라입니까? 지금 2만 불 넘지 않습니까? 2만 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그 방향적은 뭐가 해야 되냐면 내수 진작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한 말씀하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경제 대국 12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 대국으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이런 나라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3만 달러 이상 4만 달러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린 2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우리 10이니까 우리 10위권까지 살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1인당 국민소득을 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전화 연결 하나 하고요.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체휴일제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경제 수준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한동안 압축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좀 국민의 삶을 질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은 대체휴일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곳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직접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소기업중앙회 전현우 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대체휴일제,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제 중소기업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정년 연장은 중소기업의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인력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이번이 이제 나이 든 분들을 이제 연장선에서 그냥 3년 더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식이 되고요. 예, 실장님 오늘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부분은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이 이제 낮아지고 또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체 휴일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봐서는 기업들이 납품 기일이라는 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토요일, 일요일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다수 이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일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연차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지금 50%도 미만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또 대체휴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만 더 심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가 이제 추가 휴일을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좀 통상적으로 좀 있어야만이 자기 급여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줄어든 만큼 급여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들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종에 좀 더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좀 업종을 가려가면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기업별로 근로 시간이 다 다르고 또 휴일 부분도 다 다르고 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법정으로 정해놓고 또 다른 그날을 이해하면은 법으로 일하기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노동집약적인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뭐 대체휴일제 좀 이렇게 더 공론화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서서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요. 이번 어린이날이 뭐 일요일인 것 때문에 대체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바로 그런 직장인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지난 시간까지는요. 강태우 캐스터가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김다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요. 뭐 토론 잠깐 하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대체휴일제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틀 대체휴일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도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사업 포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극단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비용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지 않을 거고요. 이틀밖에 안 되는 1년에 6개월 하루입니다. 그거밖에 안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제조업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유통업, 서비스업, 관광업, 레저업, 학원업. 대체 휴일제도로 만들어지는 있습니다. 휴일이 한 이틀 정도면은 뭐 크게 우리 경제에 타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김다정 캐스터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쉬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이 직장인들에게 이 대체 휴일제는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대체 휴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체 휴일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대체 휴일제의 필요성에 관한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체 휴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단연 우세하게 나타났죠. 76.7%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체 휴일제, 이 현실성 있다, 다시 말해서 효과 좋다라는 것인데요. 현실성 있다는 의견이 65.6%로 나왔습니다. 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14.4%에 불과했네요. 그럼 여러분은 대체 휴일제가 도입돼서 휴일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광을 하겠다고 답한 직장인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이 17.5%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은 12.5%를 차지했네요. 네, 결과적으로 대체 휴일제가 도입돼서 휴가가 4일이 늘어난다면 관광활동을 하는 날은 1.5일, 문화활동은 0.7일, 체육활동은 0.5일, 자기개발은 0.3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이 대체 휴일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관광활동 생산을 유발해서 그 효과가 4조 9,178억 원에 이르고요. 고용 유발 효과 또한 85,28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휴일제, 직장인인 저로서는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내용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을 쳐주세요. 조금 전 김다정 캐스터가 근로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김다정 캐스터도 전했지만 대체 휴일제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보고서를 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고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태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대체 휴일제, 관광 부분에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또 뭐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근거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물론 그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방 산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긍정적 효과가 당연히 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광 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에 있어서도 그 사회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휴일 정책은 그 정부 지침에 의한 경기 부양책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더라도 평일보다는 휴일에 국민들의 그 여가 활동이나 상품 소비량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휴일이 되면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그 쇼핑객들이 가득 차게 되고요. 또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그 차량 정체가 극심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경기 침체를 보면 이것은 그 생산 측면이 아니라 그 소비 위축으로부터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정 계층으로부터라도 그 지출을 그 유도할 수 있어야지만
그 경제 내에서 유동성이 순환이 되고요. 예. 그렇게 따라서 이제 기업 매출도 신장이 되고 전반적인 그 국민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대체일제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대체하고 남을 만큼 우리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또 네. 하나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업무 과다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던데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그 휴일이나 이제 휴가 같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그 민간 소비를 확대시켜 가지고 그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재화나 서비스를 그 구매를 위한 지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예. 생산 유발이나 고용 창출의 그 파급 효과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생산을 위한 그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 그 생산 인력의 고용이나 이제 설비가 확대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휴가 문화가 이제 선진화가 되면 예. 그 직장인들의 휴가 사유율도 높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일자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 보면은 휴가 사용에 좀 눈치 보는 경우가 많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가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는 절대로 침해하지 못하는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휴가 사용률이 이제 80에서 한 100% 정도에 이르고 있고 예. 대부분 그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예. 직장인의 연차 휴가 사용률이 46.6%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그 휴가 사용의 제한적인 그 원인이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가 한 42%고요. 예. 업무 과중이 18.4%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연차 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예.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그 임금에 준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44.3% 기업이 이 보상비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 휴일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주어지는 휴가도 사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네. 기존에 주어지는 휴가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뭐 대체 휴일제를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예. 사용자가 이렇게 부당하게 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근로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휴가를 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런 이제 장시간 근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에만 맡겨놓으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좀 일정 부분 개입을 통해서 예. 그 부분을 좀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예. 선진적 근로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책임연구와 함께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실장님, 조금 전에 이제 같이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재계의 의견과는 달리 레저 산업 활성화될 것이고 또 대체휴일제 통해서 내수 진작될 것이고 그러한 효과는 재계에서 얘기하는 그 생산성 감소를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태.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쓸 돈이 있어야 또 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주어져도. 제가 뭐 예. 보고서를 정확히 읽어본 건 아니지만 예, 예. 그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으려면은 현재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우리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냐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관광 가서 쓸 돈이 있고 여가 레저에 쓸 돈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쓸 돈이 없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더 놀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루 더 놀러 갈 거고 그래서 뭐 관광도 활성화되고 내수 산업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사실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그런 현상은 일어났죠 우리 사회에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가 우리 경제력이라든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최소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 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추락한다든가 인건비가 늘어나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든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든가 특히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주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런데 관광과 레저 이런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가정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선진 유럽 국가 또는 미국 선진국들과의 비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충분히 그런 거 감안해서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되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제 다만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OECD 통계를 좀 보니까 칠레도 총 근로시간이 1년 총 근로시간이 1,800시간이 안 되고요.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랑 비슷한 나라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도 그 공휴일이 한 15일 정도 되고요. 근로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런 얘기할 단계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정말로 화두로 삼고 그다음에 수요 진작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체휴일제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경제 체질 우리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경제 수준도 됐고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의견이 오히려 이렇게 좀 놀게 하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OECD 평균국가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높여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창의성이나 창의력이라는 것이 그냥 논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건 뭐냐면 창의력이든 창의성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떠오르는 것일 텐데, 아주 기반한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그럴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선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떠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냐,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게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 해서 단순히 창의성이 발휘될 것이냐는 건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근로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어제 사실 안행부 장관이요.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주부들은 대체휴일제 반대한다. 그래서 어디서 나온 통계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그게 이제 2년 전에 나온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좀.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남편들이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아지면 좀 주부들이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일견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안 그럴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보면은 지금 대체휴일제 중에 또 일부 의견들은 추석이나 설이라도, 왜냐면 추석이나 설은 사실 이렇게 일요일과 겹쳐서 시간이 짧아지면 이렇게 집에도 못 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또 그걸 핑계로 또 안 가는 분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 많이 해체돼가는 가족관계 생각할 때 설이나 추석만이라도 일요일이랑 겹치면은 좀 대체휴일제 적용하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대체휴일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휴가를 가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왜 이번에 대체휴일제가 또 좀 약간의 이슈가 됐냐 하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당장 5월 5일 날 공휴일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일. 근데 만약에 이번 추석이 이제 수목 금의 휴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1일까지 5일 연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월, 화 휴가를 내면 7일이 돼버리고 그 앞에 토요일까지 하면 9일을 쉬게 됩니다. 그때 아마 대체휴일 휴가제 하자는 얘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자꾸 논란이 되고 하냐면은 공휴일하고 딱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거 억울하다 라는 생각들에 이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린이날이 일요일인데 지금 근로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워하는군요. 추석이나 설날 때 중간에 겹치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에서 노사 자율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못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를 미워서 그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납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자기 근로자들도 고향 못 가게 일부러 막을 저는 기업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행위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조사한
검토 보고서를 보니 이제 여러 한 8, 9개 정도 국가가 현재 대체 휴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니까 뭐 선진국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었을 때는 전부 다 대체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적인 기준 또는 통상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휴일과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에 쉬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만 달러 넘었고요. 경제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OECD 가입한 지 몇 년 됐는지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거죠. 그건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가 다 같이 쫓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제 사정, 현재 또 우리 상황도 좀 감안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휴가 휴일수가 좀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일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에 있어서의 약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타격을 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좀 낫지, 이걸 일률적으로 놀아라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즉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에 부담이 가면서 그쪽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대체 휴일제 1년에 이틀인데요. 그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거나 업종별로 시행한다는 거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1년 한 20일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 40시간제 한 7, 8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만 연에 이틀 6개월에 하루 더 쉬는 거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면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거기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체 국민이 쉬는 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거를 정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또 업종별로 좀 취약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호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사업 그만두셔야 됩니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좀 감정적인 표현이었고요. 분명히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업, 산업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전체 민간 기업에게 적용될 의무가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쉬는 날이 하루라도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비용 부담이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60세 정년 의무화.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가 뭐 아니면 임금의 유연성을 좀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만약에 근데 이제 근로자 측이나 특히 이제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금 삭감 없이 그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정년들이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늦춰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 현재 같은 상황 임금 제도에서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약 1.5배 이상 그 초임에 1.5배 이상을 받는 거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생산성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가운데서 임금은 더 많이 받고 청년 실업을 막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 또 하나는 현재도 지금 정년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60세를 정년을 늘렸다. 그럼 또 정년 채울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법으로 정년을 정해준다 그래가지고 정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공기업하고 대기업 근로자들이에요. 나머지는 그 혜택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전체 경제는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역시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하고 중소기업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세 연장 어떻게 보시는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본 1984년에 정년 60세 됐고요. 그를 2007년인가는 65세가 정년이 됐습니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유럽은 전부 다 65, 거의 대부분 65세고요. 현재 영국은 67세, 68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 사회, 소규모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년 연장해야 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대기업,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뭐 일견 타당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가면서 당연한 것이다. 예, 보시는 거고요. 다만 예. 공기업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 늘려서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게 되면 중소기업도 당연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 60세 정년 연장도 있지만 그 논란의 중심에는 임금 피크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임금 피크제 해야죠. 예, 뭐 그거는 해야 된다고 제 보시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금 피크제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걸 사업장별로 일률적으로 30%를 깎아라 또는 20%로 깎아라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노사간 조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미 법안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 법안을 보면 둘이 노사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정년을 고치는 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노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노조가 있을 때는 단체 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그 어느 정도 줄일지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거는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때까지 합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금 피크제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과연 어느 쪽에서 버티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대를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또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을 좀 늘려주고 국민연금에 돈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좀 줄여주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넣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근데 정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점이지. 예. 65세를 해줄 수도 있죠. 근데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수익을 내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40세도 정년이고 35세도 정년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고 기업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야만 60세 정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생각을 안 하고 예. 기업은 계속 살아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일자리가 없는데 뭐 정년 연장 해주면 뭐 하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토론을 활기차게 하다 보니까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60대 정년 연장까지도 갔는데 오늘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 제가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안행이 통과가 보류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대체 휴일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유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요. 또 박근혜 정부 좀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통과 안 시키고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예, 알겠습니다. 대체 휴일제 도입해서 기업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줘가지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체 휴일제를 도입을 하겠다 하면은 휴일 일수를 같이 조정해가지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대체 휴일 해가지고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욕구도 충족시켜주면서 전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대체 휴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그리고 이유원 진보정의당 정책연구원 두 분 모시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앞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63세 돌아온 아이돌 조용필 씨의 우리 감독님이 앞에를 만지는 바람에 프롬프트가 꺼져버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앞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63세 돌아온 아이돌 조용필 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조용필이 처음부터 등장하는 거 봤냐? 스타는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대체 휴일 제도도 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뜸을 들이고 있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의 등장처럼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제도로 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